희망 고문만 당하지 말고 기존 주택에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동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죠. 저번 주에 과천에 지정타도 있었고 가밀 푸르지오도 있었고 별내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번 주 한 주 동안에 100만 명이 청약을 했대요. 경쟁률이 지금 534대 1, 그리고 오르투스 같은 경우는 이게 평균이지만 700몇 대 1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양상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희망 고문이라고요. 희망 고문.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 고문을 올해 말까지 정도만 고문을 당하시고 그 이후에는 다른 차 선택을 해야 돼요. 앞으로 청약을 기다리는 시간에 기회비용을 쏟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가격들이 올라갈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희망 고문만 당하지 말고 기존 주택에 눈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동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죠. 지금 동탄 2가 상당히 규모가 크죠. 이제 앞으로 들어올 곳이 여기 정말 좋은 데죠. 정말 좋은 데긴 한데 여기에 붙을 확률이 많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많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커요. 그러면은 우리는 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냐면요. 여기에 호재를 보시면은 동탄역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이 메인이에요. 이게 이제 서울로 거의 20분대로 주파에서 삼성역에 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오르는 거예요. 여긴 또 보시면은 동탄역에는 동탄 도시철도가 여기 이제 내부 도로가 한 개가 들어오는 거고 SRT랑 그다음에 인동선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갔다. 근데 직장이나 불가피하게 이쪽에 가고 싶다면요. 차선책으로 동탄 말고라도 이 인동선 라인으로 가시는 틈새도 보셔도 괜찮아요. 물론 여기가 되면은 제일 좋죠. 제일 좋고, 왜냐면은 이 동탄에 핵심 공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울공원이 바로 옆에 있고 이 이제 GTX랑도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여기 되면 제일 좋죠. 하지만 여기 누구나 될 수 없으니까 사실은 이런 인동선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단계에 들어갔고 제가 생각할 때는 3년 내에 착공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착공을 호재를 누릴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런 능동역 주변에 있는 구축이라든지 반송역이라든지 이런 재정에 맞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광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광교도 이 광교 전체가 사실은 호재고, 여기는 사실은 신분당선이 굉장히 좋은 노선이거든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그냥 판교랑도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양재 R&D 이제 센터랑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삼성까지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주요 일자리들을 전부 다 연결을 하는 중요한 노선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용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광교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가격 상승률이 큰데 중요한 거는 신분당선과 이 호수가 가격들을 견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도 이제 풍부해져요. 이 내부적으로도 보면은 이 경기 융합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에 단순하게 경기도청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요, 이 밑에라도 내 재정에 맞게 들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인동선인데 이 원천역하고 아주대역 삼거리 아래 위로 재건축에 대한 호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지역으로 키맞춤하는 데를 들어가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야, 광교랑 이 밑에랑 비교가 되냐?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도 GTX랑 인동선이랑 비교가 되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분양만큼 가격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격들은 지금 차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 재정에 맞게 이런 지역들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오늘도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제일 좋은 데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좋은 데 들어가려면 단계가 있어야죠. 계단이. 그 계단을 밟고 딛고 시간이 부동산의 가치를 좀 올려주고 그거를 한두 번씩을 겪으면서 상급지로 올라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차선책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과천도 여기 너무 비싸요.
그리고 지금 뭐 한 7억대, 8억대로 분양을 하는데 들어가면은 뭐 최소 8억 이상은 시세 차익을 보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동네들 중에서 내 가격에 맞는 대로 들어가면요. 키 맞춤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내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청약은 올해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내가 가점도 안 되고 추첨도 확률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 방식으로만 2년이고 3년이고 고수하시면은 아마도 그 3년 뒤에는 큰 후회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오신 분 중에서 그 부가현 뉴타운 3구역을 작년에 사셨대요. 한 6억, 5억 주고 되게 싸게 샀죠. 그때 당시에는 비쌌겠죠. 그런데 지금 전세를 또 한 6억에 대출 없이 있는데 지금 취득세를 중과를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그걸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행이다. 왜냐하면 부가현 뉴타운의 3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세대수도 많고 입지도 부가현 뉴타운에서 아현 뉴타운 쪽으로 조금은 에서 위로 올라가 있지만은 완전히 이제 대장이 될 수 있을 만큼의 큰 규모의 이제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은 지금 시세 가격으로 신축이면 16억 정도 하겠죠. 30평 기준으로. 그래서 잘하셨다. 다행이다. 그런데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이유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은 사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도 일단은 전세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좋은 것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이걸로 비과세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불안한 마음들과 불안한 생각들과 불안한 상황들이 생기니까 너무 안 되겠다. 나도 이제 집을 새로 사가지고 돈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벌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냥 이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요. 이걸 1주택으로 이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걸로 우선은 가시고 이걸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다음 시장에 뭐 전세금에 있는 걸 지금 3구역에 넣던지 그 다음에 추가로 더 해가지고 상급지로 가는 전략을 해도 충분히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런 거죠.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제 낙심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가시를 뽑아줘야지 가격이 안정화가 되는 건데 이 불안의 어떤 원인은 시장의 질서를 이상적으로 만들려는 정책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상적인 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이상한 정책이 조금은 변화된다고 재차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공급이 줄어드는 이 불안한 시장이 만들어지면요. 나중에 더 비싸져도 사게 돼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정책이 시장의 질서에 오히려 역효과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